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 자료 해석 전문가 박수홍입니다. 자, 이제 SKCT 관련해서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먼저 가질 겁니다. 이 내용에서 이제 전체적인 시험 구조, 합격 사례, 여러분들이 삼아야 될 목표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룰 거고요.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니까 어떻게 수강하셔야 되는지 수강 순서도 같이 담았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일 처음으로는 시험 구조와 합격 사례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시험에서 내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라는 그런 대략적인 기준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우선은요, 요거를 이제 문항수 검사 시간 이런 것들은 완전 확정적이라 이런 것들은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 이렇구나라고요. 볼게요. 지금 언어 표현 30문항 3분, 언어 이해 20문항 7분. 문항수 대비해서 시간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어떤 의미로요? 그리고 창의 수리 30문항인데 15분, 자료 해석 20문항인데 10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리 쪽은 30초 정도 준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 언어 표현은 6초 정도 준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6초, 20초, 한 3초, 3초 요 정도 문항당 그 정도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그거에 비례해서 가는데요. 대충 시간만 봐서는 요 30문항 3분이니까 정답이 굉장히 적을 것 같잖아요. 근데 문항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이제 우리 요번 수업 있죠. 온라인 모의고사도 풀어보실 거고요. 해보시면 아, 이거는 충분히 수량이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그런 파트들이 될 겁니다. 시간을 굉장히 수긍이 가는 난이도로 나름 배치했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지금 전체 30, 20, 30, 20 합치면 100문제인데 이 중에서 몇 개 정도 맞추는 사람들이 보통 합격을 하는 건지에 대한 그 기준이죠. 그 얘기를 좀 해보죠. 합격 사례가 공개 후기도 좀 있습니다. 기존에 공개 후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수강생들, 그리고 이제 공개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따로 인터뷰한 분들까지 해서 후기가 좀 있습니다. 빅데이터까지는 아니라서 참고 자료로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 이제 이런 요 기준들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 너무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때도 있는데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합격하는 게 목표라서 너무 높게 잡진 않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래서 시험 구조 기반까지 해서 아, 대충 이런 것일 거야 라는 그 기준에 맞춰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합격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은 기준인 건데요. 여기 지금 이제 이 보수적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 과하게 오버해서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기준이라면 55개 플러스 알파. 근데 여기서 55개든 60개든 65개든 이 기준에 대해서 내가 맞추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거냐? 실제 나오는 시험과 최대한 비슷한 유형으로 문제를 풀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준비한 거죠. 그건 우리가 이제 준비한 온라인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그걸로 해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비슷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 공부를 좀 이제 최소한으로 한다고 하면 55 플러스 알파 정도, 이 정도 개수가 나오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본다는 게 60에서 65개. 전반적으로 인터뷰하신 분들 보니까 이제 수량이 요 정도가 나오더라. 그리고 경쟁이 굉장히 심화될 때인데 이게 지금 이제 하이닉스의 위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이닉스가 주가도 막 장난 아니고요. 앞으로 지금의 몇 배가 될 거라고 하고요. 이러니까 점차 이제 위상이 올라가니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늘어나고 대졸 가기 직전에 대졸하지 않고 고졸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점점 이렇게 좀 이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 경쟁이 심화되는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는 65개 플러스 알파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경쟁이 심화된다라고 말하진 못하겠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체감하시기에 아, 이번엔 다들 관심을 많이 갖네라고 한다면 요 정도 기준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겠죠. 우리 모의고사 제공해 드리는 모의고사에서 이 정도 수량이 나오는지 보시고 아, 그렇다면은 시험 때 나는 대충 좀 안정적일 거야. 아니면 난 아직 좀 부족해. 라는 기준을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합격 사례 하나 좀 갖고 왔는데요. 이분이 이제 평소에 모의고사를 풀어보셨고 그 수량이 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모의고사, 저희 온라인 모의고사가 분명히 가장 확실하다고 확신하지만 그래도 또 이 세상 일은 모르니까 단언하진 않을게요. 여러 회사들의 모의고사들이 있고 그걸 이제 좀 복합적으로 풀어봤을 때 나오던 수량이 있었답니다. 그걸 통계적으로 좀 잡은 건데요. 언어 표현을 이분이 계속 23개에서 24개 정도를 맞춰왔대요. 언어는 자신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23개, 24개 정도를 항상 좀 맞춰왔고
그리고 언어 이해는 12개에서 13개. 20문제인데 그 중에서 12개에서 13개를 맞춘 거면은 굉장히 잘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맞췄고요. 그다음에 창의 수리가 30문제인데 15개에서 16개.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계속 날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수리 쪽이 좀 약한 분의 사례였고 대체적으로 이쪽에 많이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 해석도 전체 20문항인 걸 고려하면 9개에서 12개로 굉장히 좀 이제 러프하게 좀 잡혀 있는데요. 매번 볼 때마다 들쑥날쑥했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기초가 안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컨디션,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항상 요 창의술이랑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 수준에 좀 머무르고 있었던 거죠. 이게 합산 개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요. 최소로 맞추면 59개가 나오고요. 맥스에 맞추면은 65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정적 기준 정도까지도 분명히 가고 있는 겁니다. 보수적인 기준은 당연히 넘어섰고요. 그래서 이 필기는 이제 합격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필기를 이렇게 해서 나오는 요 정도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럼 궁금한 게 있어야 되죠. 아, 이 정도면 되니까 나도 저 정도에 맞춰볼까가 아니라 더 안정적인 걸 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건 분명히 언어 표현 쪽은 점수가 굉장히 높은 쪽이니까 그러면은 저것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이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요. 분명히 여기 창의술이 자료 해석은 시간이 저 위에 있는 언어 표현, 언어 이해보다 시간이 분명히 더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항당 30초였으니까 여기는 문항당 30초가 되질 않았고요. 그래서 분명히 시간이 더 많이 제시돼서 안정적일 텐데 정답률이 더 낮은 이유가 뭐냐? 요 부분을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시험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이제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한테 안내가 가는 건데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먼저 미리 알고 있어야겠죠. 계산기, 메모장 등 필기 도구 안 됩니다. 그리고요. 터치패드 사용 불가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뭐 어떤 회사들의 노트북이든 뭐 모니터들은 화면 터치도 되잖아요. 펜도 쓸 수 있고요. 근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터치 가능 PC는 터치 기능 오프한 다음에 응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원하는 건 뭐냐면 필기 도구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라는 거죠. 필기 도구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있죠. 여기 보면 이전 문항 이동 불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문항으로 이동이 불가하니까 한 번에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버려도 되겠느냐에 대한 걸 그냥 그 문제로 판단해야 돼요. 이거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은 문제를 버릴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매번 내 눈앞에 보여지는 걸 버려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제가 모의고사 해설할 때 어떤 내용이 있는지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되려 굉장히 시험에서 많이 배려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동은 불가하지만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려 쓸데없는 시간을 더 쓰지 않게 되는 구조로 좀 문제가 나와 있긴 합니다. 그 얘기는 해설하면서 또 뒤에 해설 강의에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요. 이제 왜 시간이 꽤 있는 편인데도 저 두 개 영역은 점수가 안 나온지 대충 느낌이 오십니까? 수학 문제를 필기 도구를 쓰지 못하고 푼다는 거고요. 더 쉬운 문제만 먼저 골라서 풀고 나중에 순차적으로 풀지 못한다는 그런 악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실제로 나오는 문제 유형 가지고 또 사례를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잠깐 멈춰놓고 문제를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문제를 풀어보실 땐 잠깐 타이머도 좀 보면서 나는 몇 초 걸리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행위는 손으로는 못 푸는 겁니다. 뒷짐지고요. 눈으로 머릿속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마우스로 뭔가를 해야 돼요. 마우스로 계산기를 써야 돼요. 연립방정식은 마우스로 계산기를 쓰는 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문항당 30초꼴에서는 마우스로 계산기를 쓴다? 맞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도구가 있는 거죠. 쓰라고 준 게 아닌 거죠. 자, 지금 이 문제를 만약에 뒷짐지고 푼다고 하면 몇 초 정도 될 거냐인데 실제로 뭐 저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익숙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저도 빨리 푼다고 풀어도 10초는 가뿐히 넘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문제를 읽고선 방향을 잡는 데까지가 대충 10초는 나오니까.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내는데 이제 속도의 차이인데 그 속도 차이가 이제 사람마다 좀 틀리겠죠. 수강하시는 분들마다요. 거기에서 이제 이 문항에 소요되는 시간이 나올 텐데 이거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요. 그냥
단순히 방정식 문제니까 방정식 세우고 x값 구하고 그 다음에 답 고르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필기도구를 쓰지 못한다 그러면 방정식을 세운다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세울 수 있는 거죠. 속도가 좀 느려질. 그래서 이제 다른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문항을 볼 때 어떤 특징을 잡아서 어떻게 풀지에 대한 방향을 이제 몇 개를 제가 제시해 드릴 겁니다. 뒤에 이어지는 강의에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아들의 나이의 3배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나이는 3년 후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3배라고 하니까 3년 후라고 했으니까 그럼 3년 후가 되기 전 현재는 3을 빼는 거고요. 그럼 그게 3의 배수가 되겠죠. 그죠? 3년 후에도 그랬지만 3을 빼도 그렇겠죠. 왜냐면은 3의 배수니까. 그러니까 3을 더했던 3을 뺐던 현재 3의 배수란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나이는요. 이 중에 3의 배수는 몇 번에 있냐 이거예요. 3번에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질문이 나오면 그 문제의 답은 어떤 특성을 가진대라는 걸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는 공부할 필요가 있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 계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모두 계산할 수는 없어서 계산을 할 문제들에서 정말 시간을 넉넉히 써서 계산하려면 빨리 푸는 방법들이 몇 가지 필요할 거고요. 시간 단축 비법이라고 부르죠. 이제 우리 강의에선. 그래서 시간 단축 비법이 좀 필요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에서 좀 풀어내야 될 겁니다. 그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연습할 때보다는 정답 개수가 한 10%에서 20%만 더 나올 수 있기만 해도요. 합격선에 굉장히 가까워지니까 그렇다면 해볼만 하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저 말이 꼬이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시간을 좀 아끼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습 순서, 여러분들의 학습 순서이면서 제가 이제 진행하는 그 강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순서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이 부분 펼쳐보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 강의 끝날 때 이 부분만 따로 메모해 놓고 이거에 맞춰서 진행하시거나 해야 될 거예요. 자, 우선 학습 순서는요. 1회 모의고사를 응시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라는 걸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에 뭐 어느 회사에 무슨 문제집을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제 이 강의를 전부라고 생각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선 아무것도 모르는 현 상태에서 몇 개 나오는지 풀어보셔야 됩니다. 응시하셔야 돼요. 왜 온라인 CBT 시스템으로 가니까 시간 제한 걸고 그대로 따라서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겠죠. 그래서 1회 응시를 하시고요. 결과가 나오겠지만 일단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덮어두세요. 해설 보지 마시고 그냥 덮어두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실 게 있습니다. 그냥 응시만 하신 겁니다. 응시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 단축 수강하세요. 시간 단축 수강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단축 그 비법을 이제 자료 해석 그리고 창의 수리 2개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아셔야 될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컴팩트하게 담아놨어요. 우선 이 지금 시험을 보시는 이 직무 직렬 쪽 하시는 분들이 원래 이제 현장에서의 능력은 분명히 갖추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뭐 실전, 아니 실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갖추고 계실 텐데 이런 이론적인 것들과는 완전 동떨어진 그냥 학습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렇게 유쾌한 기분으로 공부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의는 최대한 짧게 끊어내려고 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짧게 끊어내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강의 중에는 가장 컴팩트할 거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강의 그 각 강좌마다는 자르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돌리게 하지 마시고요. 이미 충분히 말이 빠를 겁니다. 그래서 시간 단축 비법 수강하시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최신 기출 유형 따로 정리해 놨습니다. 우선 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봐요. 그러면 대충 이런 구성이구나 라는 느낌을 안 상태가 될 겁니다. 잘 봤다 못 봤다가 아니라요. 이런 거야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대충 뭘 공부해야 될지 방향성이 머릿속에 살짝 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럴 수 있죠. 아예 모르겠어. 나랑은 진짜 전혀 그런 경우에는 뭘 더 해야 될지도 있겠죠. 그걸 좀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일단 풀긴 풀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잡히든 아예 완전 머릿속이 이제 새까매지든 새하얘진다고 얘기하나요? 그렇든 간에 말이죠. 그래서 보시는 겁니다.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 단축 수강하시고 그리고 최신 기출 유형 정리하는 거를 또 수강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순서로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을
수강을 하시는데요. 요 해설 강의에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풀어낼지, 보통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패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얘기할 겁니다. 시간 단축에서 얘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해설에서 얘기하는 것이 일부 겹쳐지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얘기한 내용은 기출되는 내용과 맞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전체적인 문제의 구성, 그래 대충 이런 느낌으로 문제가 나와요를 보는 시간이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셨겠지만 푸실 때 보는 것과 제가 이런 게 나와요라고 딱 짚어드리는 것과는 또 느낌이 좀 다를 테니까요. 그래서 해설 수강하시는 건데 요 타이밍에요. 1회를 그냥 응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채점은 안 한 상태고 이제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아마도 시간이 좀 흘렀겠죠. 하루 정도는 최소 흐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상태에서 여기까지 수강하신 다음에 해설 수강하지 말고 우리 이제 교환으로도 제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해설 수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가는데 여기 중간 절차에 1회 모의고사를 다시 한번 이제 수업을 들었으니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다시 풀어보시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의 특성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문제는 다 조금씩 변형된 상태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들으시는데 그렇게 손해를 보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1회 모의고사가 끝나게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회 응시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해설 수강하고요. 그리고 마무리로 실전 운영 전략 수강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각자 실력이 천차만별일 거예요. 이게 그냥 정말 실전에 필요한 기술 이론만 계속 공부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계속 이제 조금씩 또 이제 이런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수준이 천차만별일 거라서 내 수준이 굉장히 좀 이제 낮은 것 같다라고 한다면 뭘 더 해야 되는지도 살짝 얘기를 좀 할게요. 우선은 2회 모의고사 해설까지 수강하고 그러고 나면 맨 마지막 강의가 실전 운영 전략이라는 거를 제가 강의로 또 맨 마지막에 찍었습니다. 전체 10강으로 구성했어요. 1강부터 10강까지 있고요. 이게 10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는 게 1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8개가 더 있는 거죠. 그렇게 있는데요. 그거까지 수강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시간 단축이랑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해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몇 번 들어보셔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학습이 다 됐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이 부분을 추가하시면 되고요. 나는 아예 해설에서 말하는 그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해설도 이해가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완전 기본적인 그 수학 지식이 조금 구멍이 있는 걸 겁니다. 그 누수를 어디서 채우냐면 기초수학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인 거예요.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시다면 그래서 나는 그런 이론조차 듣는 이해가 안 된다 하면 기초수학 93개념 이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사이 그러니까 이 필기 시험에 나오는 그 범위 안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 것들을 이론으로 좀 담아놨습니다. 시간적 여력이 있다면 여기서 필요한 것만 좀 따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해설 수강하시고 난 다음에 해설은 이해가 되는데 좀 더 많이 풀어보고 싶어 하는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그게 2회 응시하기 전에 먼저 좀 연습을 더 해보고 싶다라는 느낌이라면 기초수학의 시간 단축 비법 20선이 일단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시간 단축을 조금 더 많이 해볼 만한 여지가 있으니까 20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가 얇아요. 강의도 굉장히 컴팩트하고요. 필요하다면 저기서 좀 보충하시고 그리고 창의수리 같은 경우는 요 응용수리 우리 교재 독끝 응용수리 500제에서 나오는 문제랑 겹치거든요. 그래서 나는 창의수리에서 좀 더 연습을 많이 해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우리 모의고사 수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요 독끝 응용수리 N제에서 좀 더 보충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이제 어떻게 따라오시는지 알겠죠? 전체 동선을 지금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놨으면 시험장에 가시는 거겠죠. 아마 굉장히 촉박한 일정에서 이 시험을 따라오시는 거라 이런 나머지 추가 학습을 할 시간은 없어도 이 기본 학습을 하는 데에는 분명히 시간이 좀 될 겁니다. 굉장히 좀 일부러 그래서 컴팩트하게 준비를 했고요. 원래 이 시험이 사전에 길게 준비하시는 분들보다 그냥 짧게 그때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시험이니까 본인이 늦었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다들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들 나랑 비슷한 선상에 있을 거야라는 좀 어느 정도 마음의 평온을 가지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저는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